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며칠 동안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요. 애플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밤에 애플의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5%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빠졌던 것을 많이 이제 만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피그마가 오랜만에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피그마에 대한 업데이트 좀 드리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완전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는 장세였어요. 그리고 애플의 뉴스 때문에 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 지난 목요일 종가보다는 위로 올라섰습니다. 역시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뭐 7월에도 그랬고 지금 8월에도 시작해서 1주 거의 지나가는데 이 선에 좀 들어와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한 1, 2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매프를 1%를 좀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210불에 스탑해서 이제 샀고요. 그 이유는 며칠 전서부터 이제 애플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좀 AV압 장기선을 터치하는 부분에 와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어제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로 채워놨고요. 원래 목표는 이제 10%총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3%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직 193불에 2% 추가 매수 들어가 있는 거는 있습니다. 236불 또다시 30% 청산하는데 요 236불은 왜 나오는 금액인지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79불 있다가 이제 90불로 왔죠. 그래서 이 CEO의 자산도 5빌리언 즉 7조 원으로 다시 커졌습니다. 하루에 뭐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하니 뭐 이건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면 76불 65전 그러니까 이제 상장에서 최저치죠. 그거를 찍고는 플러스 났다가 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쭉 장을 뽑아줬는데 다행히 시장이 많이 올라서 시초가 첫날 시초가 대비해서는 지금 5% 정도 플러스로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172% 올라와 있고요. 지금 90불에 놓여 있죠. 일단은 142불 고점에서 76불 저점까지 46%의 하락이 있었고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 그래서 좀 반등이 며칠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약간은 좀 힘이 부딪힌다 하는 좀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행히도 저희가 안전마진 전략 쓴 거는 계속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평단 84불 83전에 걸어놨는데 그게 84불 85전에 이제 매도가 됐습니다. 30%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9주를 팔았고 현재는 24주가 있고 평단이 84불 83전 이게 평단이 됩니다. 현재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불 넣고 이 안전마진 전략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132불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도 저희가 플러스로 전환돼서 참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6.18% 하락 시마다 1% 추가한다고 그랬으니까 2차 매수에 79불, 3차 매수 74불, 4차 매수 70불, 5차 매수 65불. 그리고 평단이 이제 정해지면 또 평단 도달하면은 30% 매도해서 계속해서 7%까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투자 전략 3번도 있죠. 저희가 초기 매매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37주가 104불에 사져 있는데요. 현재 한 14%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본전 오면은 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V합선 위가 110불 선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 너무 짧은 분봉이지만 뭐 패턴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 패턴을 한번 그려보면은 상승 쐐기형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 쐐기박스가 무너진다 하면은 요 저점, 그러니까 78불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65, 75불은 대기하고 있고요. 78불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를 뚫고 위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그마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전략 시작을 해야죠. 베이스권 형성 후 돌파, 그 다음에 일봉 AV압 돌파 요 매매인데 이제 오늘까지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일본 그래프였거든요.
AV 합선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려왔고 거래량 줄어서 안정을 찾고 있고, 근데 양봉이 나면서 거래가 조금 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인인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요 AV 합선이 105불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이 돼서 만약에 이 데일리 봉이 AV 합선을 어떤 거래가 좀 상승하면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제가 포지션에 일단은 1% 내지 2%를 진입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발현되는 걸 좀 더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2%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정도를 진입을 한다 하는데 이게 며칠 더 있어야지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5불이 바이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일 고점이 135불 몸통 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몸통위가 115불 있고, 또 저점이 77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는 거는 아직은 좀 더 지나야지 박스권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 2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어제 말씀드렸죠. 시초가에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매수가 돼서 일단 4주를 추가로 샀습니다. 252불 10전에 체결되고 이제 좀 빠졌죠. 지금 현재 4%가 매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80불이 저희 평단이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 평단 도사시는 보유 물량의 30%를 매도를 할 거고요. 일단 1% 추가 매수는 전저점 235불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 5%가 되겠고 총 자산의 7%를 투자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서클도 현재 주문이 들어가 있고 3차 매수까지 끝나서 현재 평단은 174불 31전입니다. 밑에 매수는 141불에 들어가 있고 174불 31전에는 반, 물량의 절반을 지금 매도하겠다고 걸려 있습니다. 총 자산의 6%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3%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클 보면 지난번에 이제 여기 짧은 박스권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 박스권을 뚫고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의 상단에 와 있어요. 근데 거기 공교롭게도 딱 거기 터치하고 지금 어제 강력하게 좀 위로 분출을 해줬는데 지금 요 AV 합선이 188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좀 뚫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 거래량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추격 매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발현되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박스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빨리 원전에 170불대 와서 안전마진 전략은 반 정도 털고 다시 편한 마음으로 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맥세븐 포트는요, 구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서클, 넷플릭스,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어제자로 다 플러스 전환했고 유나이티드 헬스만 마이너스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장이 안 빠지면은 좀 종목들 더 추가해서 신규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도 없이 가져왔는데요. 이게 애플 그래프입니다. 여기 AAP라고 써 있네요. 그 사실은 이 장기 AV 합선 중간에 이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고 이제 가끔 이제 애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하단에 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제 크게 양봉을 뚫어줬죠. 그리고 딱 여기 AV 합선에 이제 저항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박스권에 이제 다시 저항을 만났는데, 저는 요번에 이참에 좀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애플이 좀 확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 분석을 좀 해보면 이 박스권이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5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벌써 3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상방은 236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36불 되면 애플은 30% 매도합니다 한 게 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예전서부터 애플을 투자할 때부터 이제 겨눠놨던 이제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 하단은 이 전 저점 근처에 놓여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밑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상방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강한 분출이 좀 나온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좀 추격 매수를
할까 하는 이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애플이 얼마나 관심이 더 커지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 마침 좋은 뉴스가 나와서 애플의 관심이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신과 중국 리스크 이런 것도 살펴보고 향후 투자 전략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한 2년 동안 뭐 5%, 6%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격적으로 애플이 왜 2년간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지 해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쇼크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했는데요. 2024년 1분기에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9.7%에서 15.7%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아이폰 출하량은 무려 19.1%나 감소했고요. 이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이었다고 했는데요. 그 핵심 원인은 화웨이의 극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자체 7나노 칩을 탑재한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많이 끌어올렸죠. 이 제품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중국 기술 자립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애플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은 많이 부진했고, 이건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서 지정학적 차원의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혁신 정체에 대한 우려였죠. 블룸버그가 지적했듯이 아이폰 15 프로의 디자인이 4년 전 아이폰 12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었고요. 기기의 내구성은 좋아졌지만 소비자들이 매년 새로운 아이폰을 사야 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아마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기대했던 비전 프로가 판매 부진이 계속 일어났죠. 기대치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팔렸었는데요. 새로운 히트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의 부담이 모두 아이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마저 혁신이 점진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압박이 좀 심했었죠. 애플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 뭡니까? 닫힌 생태계인데 이게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EU의 디지털 시장법으로는 유럽에서는 이미 대체 앱스토어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했고,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반독점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애플은 지난 6분기 중 5분기 동안 매출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주요 재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총 매출이 9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했고요. 월가 예상치 890억 달러보다도 훨씬 앞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당 순이익이 1.57달러로 원래 1.42달러를 예상했는데 12%나 증가하면서 발표가 됐죠. 제품별로 살펴보면 더 흥미로웠습니다. 아이폰이 445억 8천만 달러로 13.4%나 견고한 성장을 이룩했고요. 맥은 새로운 M4 칩을 탑재한 신모델 덕분에 85억 5천만 달러, 즉 14.8%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하고 액세서리 부분에서 8.6% 감소를 했지만 그거는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 실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중국마저 154억 달러로 4.4% 성장을 했고요. 미주는 412억 달러로 9.3%나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240억 달러로 9.7% 성장을 했고요. 특히 아시아가 20%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인도 등 신흥 시장의 강력한 성장세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목하는 서비스 부분입니다. 274억 달러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3%나 성장했습니다. 왜 서비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은 구독 기반입니다. 즉 수입이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회사에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5년에 애플의 연간 서비스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드웨어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금융적 안정망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기본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플의 미래죠. 애플이 내놓은 최고의 카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애플 인텔리전스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맥의 운영체제에 깊숙이 통합된 AI 기능의 모임입니다. 진화된 시리가 있고 시스템 전반에 작동하는 글쓰기,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기능인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개인화된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챗GPT 통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게임 체인저냐 하면 핵심은 하드웨어 교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고급 기능들을 최신 AI 시리즈 칩, 특히 A17 프로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이요 새 기기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강력한 실질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구형 기기를 기능적으로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구형 기기 사용자들이 새 아이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길어지던 아이폰 교체 주기를 다시 단축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이폰 소유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일부 조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이나 구글도 AI 기능을 떼놓고 있지만 애플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애플의 강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완벽한 수직 단일화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메일, 메신저, 사진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매끄럽게 작동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런 깊은 통합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애플만의 해자입니다. 결국 애플은 단순히 AI 기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AI를 무기로 자사의 가장 큰 경쟁 우위인 생태계를 더 강화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하드웨어 교체 사이클을 유도하는 향후 10년간 사용자를 묶어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혁신 둔화라고 하는 시장의 비판에 대한 애플의 가장 강력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바로 인도입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인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의 인도 매출이 연간 8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33% 급증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6억 9천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보유한 인도입니다. 시장 잠재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애플이 이미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위 5대 제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 판매량은 2024년에 무려 141%나 성장하면서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중요성은 단순히 시장 크기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과도 생산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JP모건은 2025년까지 전체 아이폰의 25%가 인도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다변화는 미중 지정학적 긴장과 중국 내 운용 리스크로부터 애플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탈중국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전략의 이중 효과, 바로 이 전략이 정말 탁월한 이유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목적의 카드라는 점입니다. 공격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를 상쇄할 새로운 거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요. 수비적으로 보면 애플의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인 중국 의존도를 완화해서 글로벌 사업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애플의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동시에 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애플의 주요 리스크를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애플의 PE는 약 30배로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2018년에 12.2배나 2022년에 21.7배와 비교하면 현재 확실히 높은 수치입니다. 구글의 20배보다 훨씬 높고요. 애플의 5년 평균인 28배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이 벌써 애플의 미래 성장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시장은 AI 슈퍼 사이클과 인도의 성장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이미 베팅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에게 실패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대만큼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의 정당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는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관계는 애플의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에 속합니다. 애플은 생산과 판매 양면에서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어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애플의 수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만약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대중국 관세에 동참을 한다 하면은 애플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측정이 불가능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장기적 반독점 위험입니다. 규제 문제죠. 미국 법무부의 소송과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 당국의 요구대로 전 세계적으로 제3자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시스템을 전면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애플의 고마진 서비스 부분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해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패소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할 때마다 애플의 닫힌 생태계라는 성벽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리스크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낙관론자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가 $26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스토어 성장이 강하다는 이유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AI 전략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과거 2020년에 매도 의견을 냈다가 애플의 강력한 실적에 분명히 틀렸다고 인정한 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비중 확대 의견의 목표 주가를 $2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신중론자들도 있습니다. UBS는 중립 의견의 목표 주가 $210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위험 대비 보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수요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이 저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JP모간은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아이폰 17 수요 둔화 가능성과 관세 리스크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240에서 $2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전체 평균은 234불에서 240불 사이 목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바로 현재 애플이 처한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AI를, JP모건은 관세를, UBS는 밸류에이션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시장에서 애플을 둘러싼 핵심적인 강세 논리와 약세 논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왼쪽에 적립식 투자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만약 진짜 젊으신 분들이다. 미국 주식을 처음 한다. 난 오랫동안 미국 주식을 가져갈 거다. 그러면 진짜 매월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혹은 1년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십시오. 거기에도 애플은 꼭 선택하셔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단기 변동성보다는 기업 가치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논리를 세우셔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하드웨어 교체 주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가? 그래서 즉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 옛날에 쓰던 기기에서는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바꿀까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주가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나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와 원칙을 세워나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